안녕하세요 선생님, 구몬교육연수팀 연수민 매니저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문해력은 왜 완전국어인가 인데요. 왜 문해력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완전국어가 문해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완전국어 학부모 상담에 활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잘 정리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최근에 주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생님, 사흘 연휴면 4일을 쉬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사흘에 숫자 발음인 사가 들어가니까 고지고대로 4일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건데요. 그야말로 문해력의 감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하나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실 테지만 사실 해가 갈수록 그리고 영상 매체가 발달할수록 문해력 이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도 여러 가지 문해력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2020년 8월에는 광복절이 토요일이어서 정부에서는 월요일인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는데요. 이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의가 들어왔다고 해요. 여기 당시 댓글들을 보시면 자식아 넌 15, 16, 17이 사흘로 계산되냐? 똑바로 계산 안 할래? 라고 막 화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15, 16, 17이면 3일이지 왜 사흘이야? 기자 8월 14일에 연천에서 자랑하려고 쓴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계시죠? 이처럼 당시 사흘을 4일로 혼동해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해마다 이런 문해력 이슈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무운을 빈다는 말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라는 뜻의 무운을 운이 없다라고 잘못 해석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심심한 서가를 드린다는 말에서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의 심심한을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해석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크게 나타나는 문해력 이슈들도 있지만 점차 일상생활에서도 문해력의 문제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부모님들의 문해력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요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디지털이 더 익숙한 세대죠. 선생님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가정통신문에 모형 햄버거를 만드는 준비물로 찰흙이나 클레이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적어두었더니 실제 햄버거 재료를 챙겨서 보낸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또 다른 때에는 체험학습 중식 제공이라고 적어뒀더니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아이는 중식을 싫어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라는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특히 가장 많이 오는 문의는 줄글로 말고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전화가 가장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다 보면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점차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 문해력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 93명을 대상으로 문해력 수준 분포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기초 미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무려 24%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좀 더 큰 수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볼까요? 낱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에서 중학교 3학년 2,450명을 대상으로 문해력을 평가한 결과 이 미달 수준이 27%에 달했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가진 학생이 11%였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해력 수준의 하락,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것을 넘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계약서라든지 문서 등 각종 중요한 문서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문해력이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핵심 능력이 바로 이 문해력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이번 연도 수능에서 수많은 오답을 만들어낸 국어 비문학 최고난도 지문입니다. 보시면 언뜻 봐도 수학 문제 같고 읽어봐도 수학 문제 같죠. 네,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이러면서 참 저도 읽기가 싫어지는데요.
이 낯선 과학 용어와 수학 용어들로 이루어진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과학이나 수학이 아닌 국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읽고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즉, 문해력이 좋아야지만 이러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문제를 읽었는데도 풀 수가 없어서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다른 과목도 다 잘하는 편이잖아요. 같은 교과서 내용을 보고도 이해 속도가 다르고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싶어서 공부를 시켜도 이게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국어만큼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도 생각보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왜일까요? 네, 바로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국어는 독해력을 기르면 성적이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 시험이나 수능도 이 독해가 결정적인데요. 해당 자료를 보시면 초등학교 시험부터 수능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 내 독해 문항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을 꾸준히 읽히면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드시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는 책을 되게 열심히 읽는데 이 국어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읽기는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잘못 읽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책을 책답게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문해력은 어떻게 기를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신의 독서 수준에 맞는 글을 제대로 그리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구문의 완전 국어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완전 국어는 체계적인 읽기 전략을 통해서 문해력을 확실하게 길러줄 수 있는데요. 완전 국어는 문장, 문단, 글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읽기 학습으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어휘력과 음동력도 통합적으로 길러줌으로써 고도의 문해력을 양성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완전 국어가 어떻게 문해력을 향상시키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음독입니다. 음독 학습은 글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의미 파악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독 학습을 하게 되면 꼼꼼하게 모든 글을 읽고 정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완전 국어는 음독을 강조한 교재로 C단계까지 길게 음독을 하도록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서도 이제 올바르게 읽는 것을 강조하고요.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음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방문 지도를 하시면서 이 음독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더 제대로 읽게끔 지도가 가능하고요. 특히 스마트 구문을 사용한다면 더더욱 꼼꼼한 음독 체크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음독을 통해서 보다 복잡한 글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정독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읽기입니다. 이 글자는 알지만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 문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글의 내용을 이미지화한다. 즉,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말은 그만큼 독해를 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 국어에는 C단계까지 이렇게 이미지 읽기를 돕는 과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내용을 그려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약 과제입니다. 축약이란 글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문장을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핵심 내용만 간추리는 요약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완전 국어는 어느 정도 문해력을 갖춘 G단계부터는 축약 과제를 통해서 문해력을 본격적으로 향상시키는데요. 글의 모든 요소를 확인하고 재구성하는 이 축약 과정을 통해서 꼼꼼하게 원문을 독해하고 글의 내용 및 정보를 모두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며 요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문장 및 문단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글을 요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관식 문항 구성입니다. 보통 학습지들이 이렇게 읽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객관식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완전국어는 모든 문제가 글을 읽고 이해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주관식 문항으로만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읽기, 쓰기에 충실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독해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국어는 여러 출판사, 작가와 제휴한 저작권 지문을 가지고 있고 독해력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글감을 엄선해서 학습 수준에 맞는 좋은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A1에서 C2 단계에만 어린이 동화가 84편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교재에는 뒤에 결말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이들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발적인 독서를 증진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동화부터 시작해서 지식 전달 글인 비문학과 논픽션 글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요. 수능 국어 영역까지도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완전국어가 어떤 체계적인 읽기 전략으로 문해력을 길러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을 지도하실 때 이 읽기 전략들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도 이 문해력이 왜 중요하고 또 완전국어가 문해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해력 향상은 완전국어가 답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